대한민국 현대사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들여다볼수록 기이하고 거대한 의문을 남긴 안보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1976년 10월 14일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미확인 비행물체 오인 사격 사건은 그 규모와 파장면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저녁 6시 무렵 퇴근길에 나섰던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울 북쪽 하늘, 정확히는 청와대와 인왕산, 북악산 일대의 하늘을 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밝은 불빛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반원형 대열을 이루어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이 불빛들은 단순한 별빛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비행기의 등화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매우 강렬한 주황빛과 백색빛을 내는 발광체 무리였으며 그 숫자는 대략 12대에 달했습니다. 이 물체들이 서울의 심장 부이자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인근의 절대 비행금지 구역, 이른바 P73 상공으로 거침없이 진입하자 대한민국 분당국가 수도 방위 전력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극도로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달 전인 1976년 8월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미군 장교들을 도끼로 살해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준전시 상태까지 치달았던 직후였습니다. 게다가 그해 9월에는 소련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 25기가 일본 방공망을 뚫고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중국에서는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등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수도 경비사령부를 비롯한 군 지휘부는 청와대 상공으로 다가오는 이 미확인 비행물체들을 북한 공군의 특수 전투기 편대나 은밀히 침투한 간첩 비행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은 즉시 무선 관제 채널을 통해 미확인 비행물체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항로 이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비행물체들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마치 지상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청와대 방공망의 핵심 구역 안으로 계속해서 진입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공군 전투기들이 비상 출격했고 서울 시내 고층 빌딩 옥상과 청와대 주변 요지에 배치되어 있던 수도 경비사령부 산하 방공여단에 마침내 실탄 사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저녁 6시 15분경 드디어 천지를 진동하는 거대한 포성이 서울 하늘을 맹렬하게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이 보유한 무시무시한 화력의 대공포인 20mm 발칸포와 대공 화기들이 미확인 비행물체들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은 주황색 예광탄이 뿜어내는 수천 발의 탄도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향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불줄기들은 그야말로 실전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군은 비행물체들을 어떻게든 격추하기 위해 약 11분 동안 쉴 새 없이 맹렬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세종로와 광화문, 중구 일대의 퇴근길 시민들은 이 격렬한 포격전을 육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고 도심 전체는 순식간에 원인 모를 공포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일은 포격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군이 수천 발의 대공포탄과 실탄을 무차별적으로 뿜어내는 와중에도 하늘 위의 미확인 비행물체들은 아무런 반격이나 위협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대규모 사격에 직면하면 보통은 회피 기동을 하거나 대열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그들은 처음에 완벽한 반원형 대열을 고스란히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정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한 채 유유히 서울 중심 상공을 가로질러 서부 전선 방면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군이 그렇게 많은 포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의 포탄도 이 물체들을 맞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이후 주변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격추된 비행체의 잔해나 파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비극은 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된 수많은 대공포탄 중 미처 공중에서 정상적으로 폭발하지 못했거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유탄과 날카로운 파편들이 서울 시내 중심가와 주택가로 그대로 낙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화롭게 퇴근하던 무고한 시민들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지상으로 떨어진 포탄 파편과 폭발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날아든 파편에 어깨를 관통당하고 주택의 지붕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서울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북한의 공습이 시작된 줄 알고 지하 대피소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고 유언비어가 퍼지자 정부와 군 당국은 서둘러 사태 수습과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5일 국방부와 교통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전날 서울 상공을 침범해 대규모 대공포 사격을 유발한 괴비행체가 사실은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소속의 보잉 707 화물 전세기 한 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이륙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이 국제 화물기가 항로를 오인하여 청와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고 이에 군이 방공 절차에 따라 경고 및 위협 사격을 가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외국 민항기의 항로 착오, 해프닝과 군의 규정 지침에 따른 대응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조속히 종결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공식 발표는 현장에서 상황을 똑똑히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시민과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전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수만 명의 목격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화물 전세기 한 대가 항로를 이탈해 지나갔다면 하늘에 나타난 불빛 역시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 하늘에 뜬 불빛은 명백히 대여를 이룬 10여 개의 독립된 비행체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레이더 기록과 교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의문점은 더욱 증폭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공포 사격 개시 시간과 해당 화물기가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여 관제탑의 경고 무선을 받았다고 기록된 시간 사이에는 명백히 몇 분의 오차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미군의 화물기가 대한민국 군의 삼엄한 십자포화를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포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10분 넘게 속도나 고도를 바꾸지 않고 평온하게 정속 비행을 유지하며 빠져나갔다는 군 당국의 해명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점투성이 가설이었습니다. 만약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수도 방위망이 민간 화물기 한 대를 향해 과도한 화력을 낭비하고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낸 치명적인 군사적 오판이자 참사입니다. 반대로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군은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격추할 수 없는 진정한 미확인 비행물체 무리와 마주했던 셈이 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수도 상공에 출현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향해 실제로 대규모 실전 화력을 쏟아부은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공식 군사 교전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94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나타난 미상의 물체들을 향해 미군이 대공포를 난사했던 이른바 LA 전투 사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이 목격했던 그 기이하고 밝은 12개 불빛의 실체는 진정 무엇이었을까요? 정부의 발표대로 냉전 시기 엄격한 군사 통제 속에서 벌어진 민항기의 단순 항로 착오와 군의 과잉 대응이 빚어낸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존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존재들의 집단 출현이었을까요?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날 밤 서울 하늘을 뒤흔든 포성의 진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대한민국 안보 역사상 가장 깊은 의문을 남긴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